안녕하세요. 수리수리달달수리 주점구 의식대로입니다. 오늘 한 잔을 함께할 맛집은 안암역에 있는 동우설렁탕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항상 음식의 스토리를 좀 녹이다 보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앞쪽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몰아놓고 디테일한 음식 리뷰 같은 경우는 다음에 바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알쓸신잡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을 담아두었으니 함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디테일한 음식 리뷰를 바로 보실 분들은 제 타임라인 참고하셔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우설렁탕은 설렁탕과 수육이 정말 맛있는 곳이고 소주 한 잔 기울이기에 꽤나 괜찮은 곳이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친한 후배가 학문에 정진을 하고 있는데 항상 제 집 쪽으로 찾아와 주기만 했어서 이번엔 제가 직접 가보려고 나섰습니다. 위치는 안암역 2번 출구 바로 앞쪽에 있는 골목으로부터 도보 5분이면 갑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5분이 50분처럼 느껴지기는 하네요. 자, 먼저 설렁탕집에 가니 설렁탕에 관한 내용을 조금 설명드려 볼까 해요. 설렁탕은 특이하게도 서울특별시의 향토 음식입니다. 경상도의 밀면, 전라도의 홍어회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들이 있는데 서울 하면 딱히 생각나는 게 사실 없어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설렁탕이 서울특별시의 향토 음식이라고 합니다. 설렁탕의 사전적 정의는 소의 머리, 내장, 뼈다귀, 발, 도가니 따위를 푹 삶아서 만든 국 또는 그 국에 밥을 만 음식을 뜻하고요. 그 역사가 꽤나 오래된 음식입니다.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소가 좋더니만. 현진건 작가님이 운수 좋은 날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이 작품이 1920년도에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문학작품이기에 최소 100년 정도 된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유명한 이문설렁탕이 1904년도에 지어졌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1900년도 초의 시절에는 설렁탕이 약간 패스트푸드의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뜨끈한 국물에 밥 말아가지고 소주 한 잔 기울이라고 찾는데 예전에는 약간 휘리릭 먹는 음식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배달시켜 먹는 문화가 있었다고도 하고요. 억지로 비유를 하자면 버거킹이나 맥도날드에서 설렁탕이 나온다고 생각하니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리고 설렁탕과 곰탕의 차이에 대해서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곰탕과 설렁탕이 약간 같은 정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물을 우려내는데 뼈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렁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로 육수를 내는 게 베이스이고 곰탕은 양지나 사태와 같은 고기로만 육수를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설렁탕이 좀 더 하얗고 뽀얀 국물을 낸다고 하네요. 그리고 설렁탕의 단어에 대해서 유래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썰도 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선농단설입니다. 일단 이름부터 좀 비슷하죠. 조선시대에 선농단에서 행해지는 제사 행사가 있었다고 해요. 이 제사의식이 끝난 뒤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이제 뽀얀 소고기 국물을 나눠주고 거기에 밥을 말아 먹었던 것이 시초인 설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선농단에서 만들어져 먹게 되었다는 탕 음식이라고 해서 선농탄이라고 불렸다가 후에 발음이 더 쉬운 설렁탕, 그리고 이걸 또 거쳐서 설렁탕으로 이제 바뀌었던 설이 있다고 해요. 이 설이 가장 좀 대중적이고 알기 쉬운 설이기는 한데 사실 문헌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소를 잡는 것 자체가 엄했던 시대상을 생각하면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설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몽골에서 유래한 설이에요. 몽골에서는 맹물에다가 소를 이제 삶아 먹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술루라고 합니다. 이게 고려시대 때 넘어오게 되면서 설렁탕의 어원이 된 것이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명확한 자료는 아니라고 합니다. 설이에요. 설. 그리고 가장 근거가 있는 설은 이제 상업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최초의 설렁탕집이 바로 이문설렁탕이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 종로 가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먹어봤는데 이게 한자어로 눈설자에 짙을 농자를 써서 눈처럼 하얗고 진한 국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단어의 동화 과정을 거쳐서 모음동화, 자음동화 이런 거를 거쳐서 점차 설렁탕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정답은 없고 설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누구한테 뽐낼 수 있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잡설은 그만하고 본격적인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입니다. 설렁탕 맛집 하면 낡은 간판에 약간 그 빛바랜 색감을 기대하셨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간판도 큼지막해서 지나가면서 보기에 좋고요. 눈에 잘 띄네요. 자, 메뉴를 보면 가격대가 괜찮습니다. 요즘 어느 설렁탕 집을 가도 10,000원 아래로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9,000원 정도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수육은 당연하겠지만 가격이 원래 좀 높은 편이
편이긴 한데 이 정도도 다른 가게들에 비해서는 높지 않습니다. 되게 괜찮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여긴 공깃밥이랑 소면이 무한 리필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처럼 많이 먹고 막 그랬으면 리필을 더 많이 하고 그랬을 텐데 저는 리필해서 먹지는 않았습니다. 양이 충분히 많았어요. 저희는 4명이서 갔는데 설렁탕을 인당 하나씩 주문했고 수육 대짜를 주문했어요. 기본찬으로 나오는 김치는 살짝 익은 듯한 느낌이에요. 설렁탕을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설렁탕에는 겉절이보단 조금 익은 김치가 맛있어요. 묵은지까지는 아니고 좀 적당히 익은 김치 있잖아요. 너무 빨갛지 않고 약간 주황빛 살짝 도는 그런 김치. 그리고 파도 이렇게 랩으로 쌓여져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파를 되게 많이 넣어서 먹는 편인데 일단 그릇에 많이 담겨서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좋았고요. 파 자체도 뭐 썬 지 얼마 안 된 것 같이 싱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해보자면 여기 기본찬 중에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김치 국물을 주시는데요. 이걸 뭐 설렁탕에 넣어 드셔도 되고 여기 고려대 후배가 알려준 건데 이 김치 국물에 소면을 넣어 먹으면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아 먹었는데 와 이게 진짜 별미였습니다. 되게 잘 어울려요. 조금 아쉬운 점은 원래 이게 국물이 시원하게 나오는 건데 그릇이 씻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식기세척기에서 나오면 원래 그 그릇이 따뜻하잖아요. 그 따뜻한 그릇 때문에 그 김치 국물이 좀 데펴진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치 국물 하면 보통은 시원하다는 생각이 보통 드는데 좀 따뜻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따뜻해진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맛있었어요. 자, 바로 수육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메인 메뉴로 나온 수육은 비주얼이 일단 굉장히 합격이에요. 진짜 최고였습니다. 일단 전골 느낌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안에 육수도 있고 보글보글 약불로 끓여가면서 따뜻하게 먹는 방식입니다. 돌판에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돌판으로 먹으면 열 보존율이 되게 좋기 때문에 계속 따뜻하게 먹기가 좋거든요. 방식의 차이지만 이렇게 데펴 먹는 국물이 좀 자작한 수육이 소주 안주로는 되게 좋더라고요. 구성은 양지 삼겹이랑 스지가 나옵니다. 비율 자체는 딱 그 양이 반반 정도로 나오는데 주문하실 때 더 선호하시는 부위가 있다면 그 비율 정도는 조정을 해주신다고 해요. 근데 저는 딱 반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양지살이 나오는데 양지살은 원래 지방이 없는 부위예요. 여기 수육도 그럼 질기겠구나 싶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양지살이 아니라 양지 삼겹 혹은 삼겹 양지로도 많이 부르는데 일반 양지랑 다르게 지방결이 있어요. 지방, 살, 지방 이 구조라서 양지 삼겹이라고 부르거든요. 지방층이 얇게 좀 있다 보니까 되게 식감이 좋았어요. 살코기 부분에 씹는 식감도 좋았고 지방이 있다 보니까 퍽퍽하지도 않고 아주 맛있더라고요. 이 간장에 폭 찍어 먹으니까 되게 맛있었어요. 느끼함도 잘 잡아줬고요. 제 옆에 있던 후배는 이 비주얼만 보고도 굉장히 술이 땡긴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부위는 스지입니다. 스지는 소의 힘줄과 주위의 근육 부위를 의미하는 한자인 힘줄 근자의 일본식 발음으로 소의 사태살에 붙어있는 인대, 힘줄을 일컫는 말이고 뼈와 근육을 연결시켜주는 결합 조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의 사태살에 붙어있는 힘줄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콜라겐 덩어리고요. 피부에 좋겠죠. 스지의 식감은 물렁하기만 할 것 같지만 딱 먹었을 때 탱탱한 느낌도 있어요. 그냥 스르륵 녹기만 하면 조금 아쉬웠을 것 같은데 뭔가 겉이 탱탱하니까 입에서도 좀 즐겁더라고요. 식감 자체도 굉장히 합격이고요. 사실 스지 자체는 무향 무취 무미이지만 여기 전골 국물의 깊은 맛이 스지에 좀 밴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담백한 맛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뭔가 입에서 사르르 녹으려다가 엄마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야 하면서 더 막 재롱을 부리는 그런 맛이었어요. 근데 확실히 스지가 콜라겐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안에 약간 그 끈적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콜라겐 특유의 잔여감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래서 스지만 완전히 다 100% 수육으로 드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먹었던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한 반반 정도 비율을 추천드리고 싶기는 하고요. 그 스지 자체 식감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하시면 스지를 좀 더 양을 많이 달라고 하셔도 그 양은 조절된다고 하니까 주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설렁탕이 나왔습니다. 9,000원인데 고기 양도 상당해요. 굉장하죠? 국물도 뽀얀 게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밥은 말아져 나옵니다. 밥이 말아져 나오는 걸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설렁탕집을 가보시면 어느 곳에는 밥이 말아져 나오고 어느 곳에는 밥이 따로 나오고 그럽니다. 밥이 따로 나오는 거야 뭐 부먹 찍먹의 논란을 피할 수 있으니 따로 논하지 않고 밥이 같이 말아져 나오는 경우가 약간 좀 사람마다
왜 말아줘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별도 용어가 있어요. 바로 토렴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밥이나 국수에 뜨거운 국물을 부었다 따랐다 하면서 데우고 불리는 과정이고요. 보온 장치가 없던 그런 과거에는 밥을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라고 해요. 약간 전통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밥이 말아져 나오잖아요. 전 그걸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거든요. 일단 밥에 국물에 간이 싹 배어서 입안에 들어가는 게 좀 좋아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설렁탕에 간 자체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추나 소금으로 간을 좀 개별로 맞춰 주시고 드셔야 합니다. 근데 9,000원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이게 양 자체가 대단했습니다. 고기 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수육을 같이 먹어서 더 빨리 배불러지고 더 양이 많은 것처럼 제가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 이 정도 양이면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물 맛도 절대로 자극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되게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기름지지도 않고 굉장히 맛있었어요. 네, 이렇게 고려대 앞에 있는 동우 설렁탕을 제가 리뷰를 해보았는데 단순히 설렁탕뿐만 아니라 수육과 함께 술 한잔 즐기기 정말 좋은 곳이어서 이렇게 리뷰를 좀 해보았습니다. 3-4명이 와서 수육 하나 시키고 술 한잔 하기도 좋고요. 깔끔하게 설렁탕 하나 시켜서 소주 한 병 드시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착한 가격과 보장된 맛이면 뭐 별도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앞으로 고려대 근처 갈 일 있으면 무조건 다시 한번 갈 것 같습니다. 리뷰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저는 더 맛있는 그리고 술 한잔 걸치기 좋은 맛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정구 의식대로는 건강한 음주 문화를 지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뿅.